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어제 개막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이라는 주제로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물포럼을 맞아 물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을 비롯해 특별 전시회가 대구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착공했지만 총체적 문제로 10년을 끌어온 성덕댐이 올 상반기 시험 담수를 거쳐 연말쯤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포항역터 활용 방안을 두고 주민과 포항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각기 달라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20에서 50mm 정도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바람도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7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1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또 울진과 경주, 포항과 영덕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주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은 개막 첫날 세계 물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세계물리위원회 베네디토 브라가 위원장은 식량안보의 필수인 물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정치적 선언문과 관련해 이번 세계 물포럼의 논의 결과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year when we have this major event here that we have in September, a great event at the UN in New York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ere water is go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개막식이 끝나고 펼쳐진 기자회견에선 포스트 세계 물포럼에 대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대구의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경북의 멤브레인 산업 등이 해외 기업 투자 유치와 물산업 수출로 이어져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겠다는 겁니다. 물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하나의 중심 산업으로 발전하고 그 중심의 대구 경북에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공약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고 그게 벨트로 하면서 낙동강 벨트에 물산업 그런 벨트가 형성되는 계기를 좀 구체화됐다는 것을. 제7차 세계 물포럼에선 물 문제 해법의 실행을 목표로 4개 분야별로 400여 개 회의와 포럼이 오늘부터 대구와 경주에서 동시에 펼쳐집니다. 대구 엑스포에선 39개국 294개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물엑스포가 열리고 물영화제와 사진 전시회 등 문화행사, 워터 쇼케이스, 월드 워터 챌린지 같은 특별 세션, 비즈니스 회의 등도 본격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이틀째를 맞은 엑스코에서는 오전 9시 과학기술과정 오프닝 세션을 시작으로 주제별 과정 세션과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이 이어집니다. 경주 하이코에서는 11시 반 장관급 과정 오찬을 시작으로 지방정부 과정 개회식이 열리고 저녁에는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주최하는 지방정부 장관급 과정의 만찬이 열립니다. 주제별 과정은 총 135개 세션으로 물안보와 물 지속성, 실행 가능 메커니즘 등을 담고 있고 지역별 과정은 6차 결과물 이행 점검, 7차 의제 방향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과정에서는 국가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 600명 이상이 참가해 대구 경북 이행 전략 선언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계명대학교가 물포럼 참석자 대구를 찾은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하며 우의를 다졌습니다. 계명대는 어제 저녁 성서 캠퍼스에서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일행과 대구 경북 국제교류협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만찬을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개명대는 2010년 4월 헝가리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과 공동 운영 프로그램인 개명 리스트 음악원을 개설하고 지난해에는 행소박물관에서 헝가리 합스부르크 왕가 보물전 특별전을 여는 등 헝가리와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지체장애인들만 화폭에 담아온 서양 화가 김근태 화백이 물포럼 기간에 맞춰 대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호짜리 그림 77개를 붙인 102m 길이의 이 작품은 김근태 화백이 3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입니다. 하나같이 지체장애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지체장애 아들이 모여 사는 고화도라는 섬을 방문한 이후부터 장애인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역시 한쪽 귀가 안 들리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있어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듯한 환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지적 장애인을 보면서 제가 모든 것이 합의치가 됐어요. 평생을 바쳐서 나하고 같이 가야 할 그림이구나 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려왔습니다. 장애인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면서 오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서양 화가 가운데 최초로 UN-본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데 그 전에 대구에서 먼저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물포럼 개막 기간에 맞춰 포럼 참석차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미리 관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포럼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분들이 35,000명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다 유엔에 가서 전시회를 못 보니까 대구에 왔는 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설치 미술가 이용재 씨도 작은 철사와 고철을 이용해 물의 형상을 표현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물포럼을 맞아 특별 전시회가 대구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15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모레 1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구 중구 약전골목 일대에서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이번 한방문화축제에서는 양령시에서 만나는 건강한 소풍이란 주제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와 체험, 공연과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광해군에게 바치는 의식을 재현한 동의보감 진서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IT 분야 창업 지원 전문기관인 대구 스마트벤처 창업학교가 오는 27일까지 제3기 입교생 80팀을 모집합니다. 40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의 대표는 지역에 관계없이 입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교자로 선발되면 각 분야 전문 멘토의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자는 또 36주 동안 입주 공간과 개발 장비, 교육과 마케팅 자금 등 창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무료로 받게 되며 졸업 이후에도 추가 자금 지원과 함께 투자 유치, 세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착공돼 이런저런 이유로 10년을 끌어온 청송 성덕댐이 올 상반기 시험 담수를 거쳐 연말쯤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천댐으로 보낼 용수의 취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험 담수 중 9곳에서 누수나 물비침 현상이 발생했던 청송 성덕댐의 보수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누수나 물비침은 500여 개의 블록으로 분할 시공된 이음부에서 건조 또는 수축 등으로 미세 균열이 나타난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호수에 물을 모두 빼고 댐 전면부 보수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 말 공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시험 담수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시설물 사용 개시 전에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누수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보수공사를 완료를 하고 5월 중에 시험 담수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수량 2,800만 톤의 성덕댐이 올 연말 준공되면 홍수 조절은 물론 농업과 공업용수 공급에도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안동 기란천에서 하루 4만 톤의 용수를 취수해 영천댐으로 보내려던 계획은 안동시 의회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기란천 한반보 취수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안동 시민의 취수원인 기란천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의회와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협의를 완료를 하고 5월 중에 취수 시설 공사를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착공돼 10년을 끌어온 성덕댐의 공사비는 무려 2,600억 원. 예산 관리에서부터 댐 공사 관리, 그리고 갈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성덕댐은 물관리 선진국 한국에 감춰진 단면입니다. 대구와 경주에서는 지금 이 같은 갈등 관리를 포함해 세계 물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지역의 게임 개발 업체인 KOG가 전남 영암의 자동차 경주 경기장 운영사인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개발한 온라인 레이싱 게임의 경기장 트랙의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작 레이싱 게임을 선보인 KOG는 국내외 브랜드 차량뿐만 아니라 이번에 영암 경기장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스포츠카를 레이싱 경기장에서 직접 모는 듯한 박진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저온 현상과 심한 일교차로 과수의 늦서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과수원 관리가 요구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의 분석 결과 올해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개화가 빨리 시작됐지만 최근 저온 현상과 심한 일교차가 지속되면서 김천과 상주, 의성, 예천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산당국은 저온 피해를 입으면 과수의 상품성과 생산량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미세한 물을 뿌리거나 방사팬으로 피해를 막고 충분한 착과량을 확보한 뒤 인공수분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합상가를 짓는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민공원을 조성한다. 포항 KTX 개통 이후 옛 포항역터 활용 방안을 두고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 터가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되게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문을 닫은 대흥동 구 포항 역사입니다. 대합실 출입문은 물론 창문까지도 합판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시다. 너무 제가 섭섭하고 진짜 참 완전히 폐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서운하고 말고죠. 아쉽니다 진짜. 옛 포항 역사 부지는 6만 6천 제곱미터. 원도심 주민들은 현재 자연 녹지인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풀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부지 절반은 아파트, 절반은 컨벤션 호텔과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복합단지 개발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 땅을 매입해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많은 53만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말은 많지만 포항시는 지금껏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포항역을 통해서 도심에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리고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방면의 도시의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게 포항의 이제 방침이고. 또한 역사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 최근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역사 활용 방안에 관한 1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6개월 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역사 활용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제값을 받고 역사 부지를 처분하려 하고 포항시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고 원도심 주민들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이처럼 각자 입장이 달라 부지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00년 역사를 이어온 포항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포항의 중심인 이곳에서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역사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특별전을 내일부터 개최합니다. 오는 6월 14일까지 2달 동안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최근 발굴 조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 73호, 74호, 75호에서 출토된 굽다리 접시와 지배자의 금귀걸이 등 유물 5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73호 고분에서 발견된 사람과 함께 순장된 말머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대구박물관은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달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달구벌대로의 클린로드를 가동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달구벌대로에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를 다음 달까지 하루 한 차례 실시하는데 황사주의보가 내려지면 오후에 한 번 더 물을 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부터 8월까지는 하루 2번씩, 폭염이 이어지면 하루 4번씩 물을 뿌려 대기와 도로를 깨끗하게 하고 열을 식힐 예정입니다.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50mm 정도로 꽤 많은 양이고요. 바람까지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영천과 청도의 낮 기온은 11도, 대구는 1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낮 기온이 12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봉화와 청송의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주와 포항, 울진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